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누구냐? 자, 전 세계 정복자 중에 최고 징기스칸의 손자이자 여러분 중국에 세운 몽골 제국 원나라 아시죠? 자, 원나라 세운 무슨 나이? 쿠빌라이의 여러분 동생인 자 누구를 여러분 훌라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몽골 제국의 왕자들은요 지가 정복해서 지가 그 지역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훌라구가요 몽골군을 가지고 서아시아에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스 왕조를 아바스 왕조를 아주 잔인하게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바스 왕조는 몇 년도에 생겨요? 750년에 생겨서 10세기 초에 완전히 약해지죠. 그래서 약해진 증거 칼리프가 무려 몇 명이 등장해요? 3명. 후 우마이야도 10세기 초에 칼리프, 파티마도 칼리프, 아바스도 원래 칼리프. 심지어 무슨 왕조에게 거의 정복을 당해요. 부하이 왕조가 갖고 놀다가 요 아바스 왕조를 도운 게 무슨크 투르크예요. 셀주크 투르크가 도와서 얘한테 자 기억나요? 무슨 탄이라는 칭호를 주기도 했어요. 술탄이라는 칭호를 주기도 했죠.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는 진작에 13세기쯤에 여러분 분열돼 가지고 거의 반쯤 망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간신히 여러분 아바스 왕조가 목숨을 이어갔는데 누가 훌라구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아바스 왕조 멸망시키고요 바그다드를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린대요. 내가 본 그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이 바그다드가 여러분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거기에 여러분 수많은 뭐 수로와 관계 시설이 많았거든요. 이게 뭐야 물 되는 거죠. 이거를 훌라구가 파괴해가지고 지금도 복원이 안 되는 거래. 나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괴한 거야. 그래서 이 훌라구가요 웃긴 게 뭐냐? 기독교에는 굉장히 옹호적이었대요. 기독교를 좋아했대. 그 이유가 뭐냐? 홀라구의 어머니가 여러분 네스트리우스가 교라고 여러분 네스트리우스 아시죠? 그러니까 훌라구의 엄마가 기독교 계열이야. 그래서 훌라구는 기독교는 좀 잘해줬는데 이슬람은 완전히 싹스를 해요. 그래서 이 훌라구가 여러분 아바스의 마지막 칼리프를 죽이는데 그래도 좀 명예심이 있나 봐. 어떻게 죽이느냐? 그 양탄자에 칼리프를 돌돌 말아가지고 말 수백 마리가 지나가게 해서 말발국에 밟혀 죽여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잔인했는데 어떤 책을 봤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이 칼리프도 굉장히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존귀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몽고의 풍습에는 높은 사람을 죽일 때 피를 안 내게 피가 안 보이게 죽이는 게 배려를 하는 거래.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되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훌라구 입장에서는 그래 너 적이지만 칼리프라 이슬람의 짱이구나. 너 명예를 위해서 피 안 보게 죽여주마 해서 여러분 양탄자에 돌돌 말아서 말로 죽였어요. 자 웃기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홀라구가 서아시아 지역에 세운 나라를 일한국 내지는 일칸국이라 불러요. 여기서 칸은 뭐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유목민족의 황제를 뭐라 불러요? 칸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칭키스 칸에서 제가 알기로는요 칭키스는 위대한이란 뜻이고 칸은 뭐야? 유목민족의 황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칭키스칸의 이름은요 철의 사나이, 본명은 테무친이고 칭기스칸의 왕의 호칭이 뭐가 되는 거야? 칭기스칸이니까 요 나중에 훌라구가 세운 나라를 무슨 칸국이라 불러요? 일칸국 혹은 칸을 한자로 한이라 불러서 일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도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 알아만 두세요. 자 그래도 여러분 역사는 항상 뭐예요? 내가 매일마다 얘기하지만 뭐예요 여러분? 흐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러분 자 해보자. 일칸쿡은요 얼마나 먹느냐?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까지가 요 정도까지가 여러분 바로
무슨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째 해보자. 이란국은 누가 세웠어요? 칭기스칸의 손자인 누가? 훌라구가 세웠다. 그러면 이란국은 당연히 뭐다? 몽골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 이란국이 무슨스 왕조를 멸망을 시켰어요? 아바스 왕조와 여기에 있는 여러 셀주크 민족을 많이 여러분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원래 훌라구는요, 내가 알기로는 불교 내지는 여러분 전통 무속신앙을 믿다가 한 100년이나 50년 지나서 요 이란국도 여러분 나중에 무슨 남화가 됩니까? 이슬람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 여기 이렇게 이란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러시아 쪽은 여기 누구냐? 여기는 킵차크 한국인데 친척이 되겠죠. 그러면 킵차크 한국은 칭기스칸의 첫 번째 아들인 주치의 아들인 무슨 투가 세운 거야? 바투가 세운 건데 하나 야사를 좀 얘기해 줄게요. 이 훌라구가 여러분 이 아바스 왕조와 이슬람을 엄청 탄압하고 죽였잖아. 근데 이때 친척이었던 킵차크 왕국은 이미 무슨 난 국가야? 이슬람 국가래. 그러면 킵차크 왕국이나 이란국이나 여러분 같은 몽골 제국 친척이잖아. 그런데 이 킵차크 왕국이 화가 난 거야. 야, 훌라구야, 이란국아, 나 킵차크 왕국은 이슬람인데 너 너무 이슬람을 너무 학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말싸움하다가 둘이 오랫동안 전쟁까지 벌어졌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유는 딱 하나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짧고 좀 뭐랄까 간단하게 배우다 보니까 추격을 하는 거지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킵차크 왕국과 이란국이 같은 몽골 제국인데 표면적으로는 이슬람을 학대하니까 싸웠지만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영토 문제라든가 무역 문제라든가 여러분 또 집안 어르신들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또 오랫동안 싸워서 나중에 이란국이 약해지는 계기가 돼요. 그러면 이란국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그 약간 학자마다 좀 틀리더라고. 대략 1256년에 만들어져서 여러분 대략 1340년.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쯤 가다가 망하고 킵차크는 한 200년 더 갑니다. 그래서 이란국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란국까지 배웠습니다. 무슨 한국? 이란국.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 이란국이 1256년에서 1340년 있었을 때 계속 싸운 게 누구냐? 해볼게요 여러분. 또 나오네. 여기 이집트와 자 빨간 걸로 써볼게요. 여기 시리아와 이집트를 먹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외우자. 여기 이집트 카이로 수도로 해서 시리아까지 먹고 있던 첫 번째 왕조가 910년에서 1170년에 무슨 마 왕조가 있었어요? 파티마 왕조. 그러면 파티마 왕조 하면은 특이하게 무슨 파 왕조? 시아파 왕조.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슨 프라고 불렀다? 칼리프라고 불렀다. 그런데 파티마 왕조가 망하고 1170년에서 1250년 십자군 전쟁의 영웅이었던 누구야? 살라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람의 무슨 유부? 아일러브야? 아이유브야? 아이브 왕조가 있었죠. 그리고 아이브 왕조 망하고 따라해볼게요. 1250년에서 대략 1520년 몇 년 간 거야? 야, 거의 한 300년 갔죠. 요거를 자 이집트에 따라해볼게요. 용병의 왕조다. 무슨 왕조라고 배웠어요? 맘루크 왕조라고 배웠죠. 그럼 잠깐만. 요 이란국을 세운 훌라구가 어디를 먹으려고? 요 시리아와 이집트를 먹으려고 무슨크 왕조와 맘루크 왕조와 싸웠지만 싸움 잘해요. 맘루크 왕조가 계속 몽골군을 막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계속 싸우다가 타협을 해가지고 멈춥니다. 어떤 책을 봤더니 이 훌라구 쪽이 요 맘루크 왕조가 세니까 어떻게 해요? 요 근처에 있는 기독교 국가랑 연합해가지고 싸우려고 하기가 했나봐. 근데 여러분 결국 못 이겨서 이렇게 맘루크 왕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해보자. 여러분 아바스 왕조에 누가 죽었어요?
칼리프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융탄자에 쏴가지고 말에게 죽었죠. 그러면 칼리프의 친척이요, 도망쳐요. 어디로 가느냐? 카이로로 가는 거야. 갔더니 맘루크가 신난 거야. 왜냐, 여러분? 칼리프는 뭐야? 권위가 있죠. 이슬람의 짱이죠. 그러면 이란국 훌라구가 아바스 왕조 멸망시키고 칼리프를 죽였는데 그 칼리프의 친척이 맘루크로 온 거야. 오니까 어떻게 언제? 1258년에 아바스 왕조 망하자마자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친척이 맘루크에 왔더니 맘루크가 저기요, 칼리프시여, Don't worry, be happy,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그래서 맘루크가 칼리프를 또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죽었지만 그 친척이 도망쳐서 맘루크 왕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요건 거야. 이거 왜 그러느냐?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놓은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러면 이거지. 야, 비록 칼리프가 힘은 없지만 여러분, 이슬람 세계 권위가 짱이잖아. 그러면 맘루크는 봐봐. 맘루크는 용병은 용병인데 원래 출신이 무슨 용병이에요? 노예 용병이죠. 근데 노예가 칼리프를 딱 보호해주면 그 노예 여러분 권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딱 아시면 돼요. 근데 이때쯤에 해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 빨간 거, 여기가 발칸 만들면요, 여기 계속 나오죠. 여기를 따라해 볼게요. 여기를 아나 뭐라고 불러요? 아나톨리아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란국이 있고 맘루크랑 싸울 때 여러분, 요 아나톨리아도 트루크족이 살고 있었는데 셀주크 투르크의 친척이었던 여러분 오스만이란 사람이 무슨 만? 오스만이란 사람 봤더니 잠깐만, 셀주크도 거의 망했어. 망하고 지금 이란국이랑 맘루크랑 싸우느라고 아나톨리아에 신경을 못 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지어볼게요. 뭐가 생기느냐? 자, 천천히. 자, 1299년. 여기 따라해볼게요. 여기 아예 지도까지 그려볼게. 지금의 지금이 어디야? 지금의 터키죠, 완벽히. 지금의 터키인 여러분, 아나톨리아에 여러분, 티르크족의 일파. 내가 알기로는요, 그 셀주크 투르크의 친척이래요. 뭐가 등장하느냐? 여러분 따라해보자. 오스만 투르크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왕국이 아니라 오스만 투르크 공국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1299년 5번 해볼게요. 앞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종결자가 누구냐?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요,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무슨 티르크야? 오스만 티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해볼게요, 여러분.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물루. 무슨 왕조예요? 청나라. 제일 많이 나오죠? 두 번째, 일본의 마지막 무사 정권이 무슨 정권이에요? 에도막부. 제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인도의 마지막 제국이 배웠죠? 무슨 제국이에요? 무굴 제국이죠. 그러면 시험이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중국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청나라 세우는 거랑 양무운동, 변법 자강운동, 청일전쟁, 러일 다 기억나시죠? 에도막부도 많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슬람의 마지막 끝판왕은 뭐냐? 바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인데 이게 바로 언제 등장해요? 1299년. 무슨 톨리아에서? 아나톨리아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해보자. 그다가 여러분, 마무리 해보자. 훌라구가 세운 이란국이 나중에 이슬람화가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1256년도에 생겼다가 여러분 1340년에 역시 무슨 분으로? 내분 플러스 분열과 여러 여러분 이민족의 침략으로 이제 망하는 거야. 망하면서 여러분 이제 누가 슬슬 힘을 키우는 거야. 무슨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와 시리아는 지금 무슨 왕조가 건재하는 거예요? 맘루크 왕조인데 미리 얘기할게요. 요 맘루크 왕조의 이집트와 시리아를 먹어버린 것도 나중에 무슨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인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부분이 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고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 선생님이 역사 흐름도 알려주고 상식도 알려주면서 재미있게 하면서 요건 외우래요 하는 건 외우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역사의 주인공 1299년에 지금
오스만 튀르크가 나왔는데 나중에 제국이 되기 때문에 그냥 미리, 물론 이때는 제국은 아니야. 1299년은 여러분 오스만 쬐끄만 나라다. 공국이지만 나중에 제국이 되니까 그냥 오스만 제국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 좀 그려볼게요. 자, 또 지도를 그려봐야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자, 그럼 여러분 여기가 지금 뭐예요? 오스만 제국이 등장한 무슨 톨리아예요? 아나톨리아고, 여기가 그 유명한, 자, 따라해보자. 그 유명한 여러분 무슨 반도예요? 발칸반도죠. 그럼 여러분 이 오스만 제국이 여러분 계속, 자, 여기 오스만 제국이 얼마 안 컸어요. 안 컸고 이 아래에는 무슨 크가 있어요? 맘루크. 무슨 크? 맘루크. 여기는 무슨 한국? 이란국이 있었죠. 그럼 둘이 싸우는 사이에 계속 여러분 무슨 팀 제국을 쳐들어가요? 비잔티움 제국을 계속 쳐들어가는데 나중에 여러분 비잔티움 제국이요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얼만큼? 요만큼. 뭐냐? 여기 있는, 해보자, 불가리 무슨 리 해서 여러분 여기를 발칸반도 대부분을 누가 먹습니까? 오스만 제국이 먹고 지금 여기 비잔티움 제국을 계속 쳐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비잔티움 제국이 썩어도 준치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폴리스 아시죠 여러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여러분 성벽이 1중, 2중, 3중이 되어 있고 다 성곽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곽이 여러분 뚫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수백 년간 공적을 해도 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을 못하는 거야. 대신 여러분 요 오스만 제국이 여기 비잔티움 제국 빼고는 발칸반도 대부분을 오스만이 점령하면서 무슨 심이 생겨요? 자부심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를, 나를 앞으로 뭐라고 칭해요? 술탄이라고 딱 칭하게 되는 거야. 이때가 언제냐? 14세기쯤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14세기쯤 되면은 이란국 거의 망했죠. 맘루크는 여러분 칼리프를 데리고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서유럽의 꽃이었던 무슨 팀? 비잔티움을 거의 압박하고 있으니까 자부심이 생기니까 발칸반도 불가리아를 포함해서 발칸반도 대부분 먹고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면서 드디어 오스만 제국이 순간에 무슨 탄이라고 불러요? 자기를 술탄이라고 부르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문제가 터져요. 해보자 여러분. 자, 보자. 재밌게 해볼게요. 자, 방금 배웠던 여러분 이란국이 언제 생겨요? 1256년에 생겨서 대략 한 1340년에 망하죠. 그럼 지도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지도를 한번 계속 그려봐야 돼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그럼 여러분 원래 요만큼이 무슨 한국이었어? 이란국이죠. 이란국이죠. 근데 이게 멸망해 버리니까 여러분 이란국 멸망하니까 여기 막 수많은 세력들이 막 싸우고 난리 부르스를 치겠죠.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 여기가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뭐가 안 되느냐? 무역이 안 돼요. 왜냐? 여기 무슨 도예요? 인도죠. 여러분 좀만 가면 여기가 비단길 지나면 여기가 어디 여러분? 중국이죠. 그러면 얘나 여러분 어떻게 일로 가가지고 중국이나 인도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란국 망한 다음에 여러분 불과 30년 동안 완전히 여기가 막 혼란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혼란기가 되면 일반 백성도 굉장히 힘들지만요. 자, 전쟁이 터져도 좋아하는 계층이 있고 전쟁이 또 계속되면 또 그것도 싫어하는 계층이 있어요. 누구냐? 해볼게요 여러분. 상인들. 그 다음에 일반 민중들은요. 너무 전쟁에 지속이 되면 특히 뭐야? 상인들은 장사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맞아 죽겠죠. 이때 여러분 누가 등장하느냐? 따라해볼게요. 티무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티무르 되게 웃겨요. 자, 이 티무르는 내가 알아봤더니 아버지는 티르크족이에요. 아버지. 자, 아버지죠. 아버지는 티르크족이야. 그러면 오스만 티르크, 셀주크 티르크 같은 티르크족이네. 그런데 어머니 해볼게요. 어머니가 몽골족이래. 어머니가 몽골족인데 그냥 몽골족이 아니라 칭기스칸의
오호, 후예래. 그럼 봐봐요. 그러면 티무르는, 아버지는 투르크족이니까 투르크 문화가 있겠죠. 근데 엄마는 몽골인인데 그냥 몽골이 아니라 몽골 제국 칭기스칸의 후예래. 게다가 여러분, 요 티무르는 무슨 종교냐? 이슬람 종교예요. 자, 갑자기 이 티무르가 딱 등장해서, 야, 나는 투르크지만 칭기스칸의 후손이다. 맞는 말이죠? 나는 이슬람 신도다. 나는 무슨 제국을 재건하겠다. 몽골 제국을 재건하겠대요. 해서 여러분 이 티무르가 드디어 1370년 무슨 제국? 이란국 멸망하고 나서 여러분 30년 있다가 여기를 옛날 여러분 이란국 지역을 다시 싹 점령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따라해볼게요. 티무르가 세웠기 때문에 10번 무슨 제국을 세웁니까? 티무르 제국을 세웁니다. 몇 년도에? 1370년에 생겨서 꽤 오래 가요. 언제까지? 대략 한 1510년. 대략 여러분 한 140, 50년 가는 거죠. 그러면 해보자. 이란국 망한 자리. 이란국 망해서 여기는 지금 무슨만 투르크가 뜨고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 뜨고 있고 여기는 계속 지금 무슨 왕국? 맘루크 왕국이 들어서고 있고 인도는 델리 술탄 왕조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직 킵차크 왕국이 있을 때 여러분 갑자기 티무르가 딱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외워볼게요. 자, 지금부터 배울, 연도 외워두면 좋아요. 1370년에서 대략 1510년까지 간 무슨 제국? 티무르 제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시험 되게 잘 나옵니다. 티무르 제국은 첫째. 외울 것도 없죠, 여러분. 티무르 제국은 누가 세웠어요? 티무르가 건국했다. 몇 년도? 1370년에 건국했다. 그러면 티무르 제국의 특징은 뭐냐? 짬뽕이에요. 여러분 짜장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나 둘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중국집에 가면은 이게 고민이지. 딱 갔는데 와 짬뽕에 그 얼큰한 것도 먹고 싶은데 짜장에 그 달콤한 것도 먹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반은 짜장, 반은 짬뽕, 반짠, 반뽕 있는 거 아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티무르는 짬뽕이에요. 자기는 무슨 족이에요? 티르크족이니까 티르크의 문화 있겠죠. 또 하나 엄마가 몽골이니까 몽골족의 문화도 조금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슬람 신도니까 무슨 문화? 이슬람 문화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쪽이 무슨 시아야? 페르시아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무슨 시아 문화도 발달했겠어요? 페르시아 문화. 그래서 티무르 제국은 티무르 문화, 이슬람 문화, 페르시아 문화를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 여기 이 티무르 제국은요. 요쪽이랑 요 중국 쪽이랑 여러분 세 번째 티무르 제국은 동방과 서방의 무슨 무역으로?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일정 부분 무슨 문화도 들어와 있어요? 중국 문화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티무르 수도가 어디냐? 요쯤이에요. 요쯤인데 여기 어디냐 여러분? 니네 혹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해볼게요. 현재 우즈베키스탄 해보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여러분 따라해보자. 바로 비단길의 가장 중요한 땅인 해보자. 무슨 칸트? 사마르칸트를 여러분 수도로 삼아서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다예요. 그거 외워볼게요. 이란국, 훌라구가 세운 이란국이 언제 망해요? 1340년에 무슨 왕국이? 이란국이 망해서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이 혼란스러운 거를 30년 있다가 등장한 무슨 무르? 티무르가 나라를 세웠죠. 수도는 10번. 무슨 칸트? 사마르칸트. 티무르가 건국했다. 티르크 그 다음에 이 티무르 제국은 자기를 무슨 제국의 후신으로 봤다. 몽골 제국을 다시 세우겠다. 몽골 제국이라고 몽골 제국의 여러분 위대한 무슨 자라고 칭했어요? 계승자라고 칭했죠. 그럴만도 하죠. 왜? 엄마가 칭기스칸의 후손.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부인인가? 자기 며느리, 자기 부인도 칭기스칸의 후손. 또 자기 며느리도 칭기스칸의 후손을 삼는 거야. 왜 그럴까 여러분? 그만큼 지금 봐봐요 여러분. 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칭기스칸의 후족은 칭기스칸의 피가 섞여 있으면요, 그분들을 역사적으로 무슨 시족이라 불러? 황금 시족이라 불렀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요 티무르도 맨 처음에는 자기를 칸이라고 했다가 공격당해. 왜냐? 제가 알기로는요, 요쪽 지역에서 칸이라고 쓰려면은 누구만 가능해? 황금 시족만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일까? 칭기스칸의 직계 여자 후손 안 돼요. 내가 알기로는 남자 후손만 칸으로 쓸 수 있는데, 티무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 이쪽에 짱이고 나름대로 군사도 세고 여기 서아시아에 완전 짱인데 칸으로 썼다가 여러분, 칸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한번 공격당한 적이 있나 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티무르가 죽을 때 나중에 칸이 아니라 자기를 칸 아래에 있는 아미르라고 칭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칸이 되려면 무슨 시족이 돼야 돼? 황금 시족. 칭기스칸의 직계만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칭기스칸의 피는 섞였지만 엄마 쪽이지 아빠 쪽은 아니잖아. 그래서 계속 자기 권위를 올리려고 자기 아내, 자기 며느리는 제가 알기로는 황금 시족을 썼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티무르 제국이 잘 나가는데, 여기 오스만도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1402년. 그럼 잠깐만. 오스만이 생긴 게 언제예요? 1299년이죠. 그래서 오스만이 여러분 비잔티움 제국 압박하고 있고 발칸반도 불가리아 포함해서 많이 먹었고 또 술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어느 날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와 오스만이 붙어요. 그 오스만 입장에서는 일로 와봐. 야, 너 잘 나가? 우리 오스만도 한 방 있어. 해서 여러분 오스만이랑 붙는데 어디서 붙느냐? 해보죠 여러분.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발칸반도면 여러분, 자, 여기가 지금 오스만 아나톨리아죠? 자, 여기 여러분, 여기야 앙카라. 지금 여러분 잠깐만, 지금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라 앙카라예요. 알죠? 자, 요 앙카라에서 드디어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무르가? 티무르가 전투가 벌어져요. 그 유명한 전투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로 앙카라 전투가 벌어집니다. 몇 년도 여러분? 1402년에 앙카라 전투가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티무르지만 여러분 오스만도 꽤 세잖아. 근데 결론, 오스만 완전 박살. 이때 바이에지드인가? 이름 헷갈리네. 오스만의 여러분 바이에지드라는 여러분 왕이 잡혀가지고 죽음까지 당하고요. 완전히 오스만 거의 망할 뻔한 전투가 1402년에 10번. 무슨 카라 전투? 앙카라 전투예요. 근데 티무르가 웃긴 게 뭐냐? 다 건드려. 오스만도 까고 인도 쳐들어가서 여러분 인도 완전히 다 약탈하고 막 다 싸우고 다니는데 특이한 게 있어. 티무르는 여러분, 티무르는 오스만도 공격하고 인도도 공격하고 여러분 별곳을 다 공격했는데 왜 그러는지 여러분, 자 다시 외워내요. 오스만도 공격하고 인도도 공격하고 별곳을 다 공격을 했는데 점령은 안 하고 약탈만 하고 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티무르도 유목민족 비슷한 그게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전쟁에 이겨서 그 나라를 점령하려면 관리 뽑고 치안 유지하고 손이 많이 가죠. 그럼 그러려면 여러분 10년, 20년이 걸려. 근데 어떻게 해요? 약탈은 편하죠. 말 타고 가서 개기면 다 죽이고 뺏어왔다가 다시 쳐들어가면 또 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전투에 많이 이기고도 점령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티무르 제국하면 제일 잘 나오는 거, 뜨는 태양이었던 아나톨리아에서 잘 나가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를 반쯤 죽여놨다. 자, 10번 앙카라 전투. 뭐라고요? 앙카라 전투. 1402년. 그러면 또 써볼게요. 자, 천천히. 자, 티무르 제국은 1402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박살내기도 했다. 티무르가 직접 가서 여러분 요거를 무슨 카라 전투라고 부릅니까?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을 완전히 처참하게 발라버렸다. 그 다음에 6번째 여러분께 이다시 여러분, 이 당시 중국은요,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나라? 명나라예요. 명나라인데 누구냐? 너무나 동사 세계사에 너무나 유명한 사람, 주원장의 아들
조카를 죽인 사람. 자,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한 사람. 베트남을 정복한 사람. 여러분, 바로 1405년 당시 명나라 황제가 누구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영락제예요. 그럼 잠깐만. 이 영락제 업적 장난 아니죠? 이 사람 여러분, 베트남을 쳐들어가서 다시 400년 만에 베트남도 정복을 하고, 심지어 위에 있던 몽골, 오이라트, 그 다음에 타타르족이라고 여러분, 몽골족도 5번인가 정복이 아니라 두드러 팼어요. 정벌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 1405년에 2만 명의 병력이랑 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함 200척을 벌여서 여러분 보내서 아프리카까지 정화라는 부하를 아프리카까지 6차례 원정했던 게 누구야? 영락제예요. 중국사에서 여러분 가장 막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영락제인데, 하나 알다시피 여러분 요 명나라가 멸망시킨 게 바로 중국의 무슨 나라야? 원나라죠. 명나라 세운 사람이 영락제의 아버지인 무슨 장이에요? 주원장. 들어본 적 있죠? 이 주원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무슨 무제라 불러요? 홍무제야. 그래서 명나라가 원나라 멸망시켰잖아. 그럼 원나라는 여러분 원래 무슨 족이 세운 나라예요? 몽골족이 세운 나라죠. 이때 갑자기 티무르가 거의 한 60 넘었는데, 야! 나 티무르는 몽골족의 후손인데 저기 중국의 명나라가 우리의 친척인 원나라를 멸망을 시켰다. 원소를 갖고 다시 몽골 제국을 중국에 부활하겠다 하고 여러분 황당한 얘기 해보자. 1405년에 여러분 티무르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만 명의 병력을 끌고 여러분 어딜 쳐들어가요? 명나라 쳐들어가는 거야.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 무협지 같은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무협지에 뭐가 있냐면은 저쪽에서 어떤 유목민족이 쳐들어오는데 명나라의 탁 황제가 검의 고수를 부르더니 야 큰일 났다. 지금 누가 쳐들어오는데 걔네가 오면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너 가서 암살하라. 해서 여러분 어떤 노인네를 막 그냥 신기하게 암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뭐 중학생이니까 역사를 모르잖아 대충.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티무르였어.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는 암살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오다가 이제 자연사 하신 것 같아. 근데 이거 양쪽 나라가 다행이죠. 왜냐? 영락제도 여러분 만만치 않지만 그 서아시아의 그 누비고 다녔던 여러분 티무르가 20만 명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이거 누구야? 민중이 도탄에 빠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행이야. 좀 누구 죽은 건 안 되겠지만 요 티무르는 명나라 원정 중에 1405년에 병사합니다. 다행히 그때 1405년에 누가? 영락제가 누구를? 정화를 아프리카까지 원장 보낼 때 누가 죽는 거야? 티무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티무르가 죽고 여러분 한동안 잘 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망할 때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뭐 첫째 뭐 자연재해도 있고, 두 번째 가장 흔한 거죠. 귀족과 왕족끼리 뭐야? 내분이 나고, 세 번째 주변에 외세가 힘이 세지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뭐 혹은 내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왕이 쟁탈전도 있고 또 사치하다가 내분 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티무르 제국이 100년쯤 지나서 약해지다가 여러분 내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오느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바로 자, 요게 요렇게 티무르 제국이면 여러분 요게 사마르칸트라고 보자. 같은 티르크족인 우즈벡족, 우즈베크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이 왜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우즈벡 민족이 살기 때문에 우즈벡인데 요 우즈베키스탄도 티르크족이래. 그래서 여러분 요 티무르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즈벡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엄청 쇠약해져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티무르의 후손인 여러분 바부르 해볼게요. 바부르가 티무르의 먼 그 손자인데 나라가 망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군사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바부르가 여러분 인도로 쳐들어와서 여러분 나중에 인도의 마지막 제국인 무슨 제국? 무굴 제국을 세운 게 바로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티무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티무르를 이거 의외로 많죠. 오히려 무슨코, 투르크보다 많아요.
셀주크 투르크보다 많죠. 그래서 지금 외우기 할게요. 자, 천천히. 1370년에 누가? 투르크족이자 엄마가 몽골 징기스칸 후손이자 이슬람 신도인 티무르가 이란국 그 자리에다가 뭐를 세웠다? 티무르 제국을 세웠다. 그러면 티무르는 아버지 쪽은 투르크족, 어머니 쪽은 징기스칸 후손인 황금시족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고 페르시아 쪽에 있으니까 여러 문화를 짬뽕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딱 여기가 완전히 뭐야? 교통의 요지잖아. 서방과 동방의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무역으로? 중개무역 플러스 약탈로 떼돈을 벌었다. 수도는 지금의 따라해볼게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무슨 칸트예요? 임마누엘 칸트야? 사마르칸트야? 사마르칸트. 그러면 티무르 제국은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르칸트. 티무르 또 하나 웃긴 얘기 줄게요. 티무르가 살았을 때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있고 발달한 곳이 사마르칸트였대요. 왜냐? 어느 책에서 봤더니 어떤 학자가 하는 말이 이 티무르가 그 사마르칸트 꾸미기가 취미였나 봐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꼭 누구야? 예술가, 학자, 뭐 미술가를 꼭 데려왔대요. 건축가를. 데려와서 사마르칸트를 계속 꾸몄대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냥 농반, 진반으로 하기를 특이하다. 티무르는 어딜 쳐들어가서 그 지역을 점령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좋은 게 있으면 뺏어와가지고 무슨 칸트에? 사마르칸트에다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몄다. 사마르칸트고 두 번째. 티무르 사방팔방 다 두드려 빼는데 주로 시험에 나온 거 누구예요? 오스만 투르크 잘 나가다가 된통 맞았죠. 자 볼게요. 1402년에 무슨 카라? 앙카라. 무슨 전투? 1402년에 앙카라 전투로 잘 나가던 오스만이 한번 망할 뻔했다. 1402년 무슨 카라? 앙카라.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여러분 그 뭐야 티무르 제국이 멸망하는 거는 무슨 백 쪽의 침입? 우즈벡 쪽의 침입으로 거의 멸망을 한다. 물론 이 이유만으로 멸망하는 건 아니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떤 나라가 멸망할 때는 여러분 정말 다양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거는 우즈벡 쪽에 침입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망할 때는 뭐가 따라가요? 내분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손인 바부르가 자 티무르의 후손이었던 바부르가 여러분 나중에 16세기 초에 인도에 가서 무슨 제국을 세웁니까? 무굴 제국을 세운다. 그럼 요 무굴 제국을 요 무굴이 인도어인데 요걸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몽골 제국을 세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요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도 엄마 쪽인가가 황금 씨족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거. 자, 상식. 칭기스칸의 후손인데 모계는 안 되고요. 아빠 쪽이야. 부계 쪽 후손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씨족이라고 불러요? 아니요. 모계까지 황금 씨족인데 칭기스칸 후손 중에 남자 후손만 칸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여자 쪽은 못 써요. 그래서 티무르는 죽을 때까지 자기를 칸이라고 못하고 무슨 미르? 아미르라고 했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티무르의 잼나는 얘기를 해줄게요. 이 티무르가 여러분 머리가 엄청 높고 엄청 용맹했대요. 뭐냐? 모든 전쟁터에서 항상 제일 앞장을 섰대요. 게다가 티무르가 모르겠어요. 티무르 별명이 절름발이?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뭐랄까 야산데 티무르가 워낙 싸움을 잘하고 막 모든 뭐 적을 다 전멸시키니까 적들은 티무르를 절름발이라 부르는데 아마 야사에 의하면 전투를 많이 하다가 요쪽을 다쳤는 좀 절었나 봐. 그래서 적들의 기록에는 절름발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정사죠 우리가 실제 역사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하튼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같은 사람을 놓고 여러분 역사를 했을 때 각자 입장에 따라 틀리죠. 예를 들면 티무르의 후손들은 실제 약간 다리가 아프셨어도 안 적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원래 안 절었는데 적 입장에서는 너무 미우고 완벽하니까 절름발이라고 다리가 아프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게 참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 어떤 책을 볼 때도 봐봐. 어떤 책을 볼 때도 반드시 두 개를 봐야 돼. 자, A라는 인물을 알고 싶어.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시대 동시대가 아니니까 역사학자가 쓴 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 그 나라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여러분 입장이 틀리니까 같은 사람을 놓고도 완전히 역사적 그 관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좀 시간이 없더라도 여러분 다양하게 어떤 인물을 싫어하는 측, 비판하는 측, 어떤 인물을 옹호하는 책을 같이 봐서 내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도 연구해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볼 때 누가 그러더라고. 책 한 권을 읽고서 얘기하는 자신을 갖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왜냐? 여러분 예를 들면 수많은 학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책 한 권 읽은 다음에 내가 다 알아!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읽는 건 좋은 거야. 읽은 다음에 아 이런 썰도 있구나 해서 자기가 또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 또 하나 그 티무르에 얽힌 좀 무서운 얘기 해줄게요. 티무르가 죽을 때 자기 무덤을 건들지 말아라. 내 무덤을 건드는 순간 엄청난 재앙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죽었다는 썰이 있어요. 썰. 진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941년 여러분 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가 그 당시 무슨 땅이야? 소련 땅이잖아. 그래서 소련의 고고학자들이 야 티무르에 한번 관을 열어보자 했더니 동네 주민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요 전설에 의하면 티무르 관을 여는 순간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오니까 건들지 말아라 했더니 소련 고고학자가 야 됐어 그러고 뚜껑을 딱 열어서 그냥 고증을 한 거야. 그 다음날 여러분 41년 그날인지 그 다음날 갑자기 독일의 히틀러가 500만 명을 보내서 소련을 쳐들어오는 여러분 그 다음날 무슨 전쟁이 시작돼요? 독소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여러분. 근데도 이거 멘붕 와가지고 그 이후에 덮은 다음에 다시는 열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야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티무르의 저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우연의 일치도 있지만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무슨 무르까지 했습니까? 티무르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볼게요.